안녕하세요. 미엠미술교육연구소 신환두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터뷰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인터뷰 진행할 학생은 홍익대 도예유리과와 국민대 시각디자인과 학종 수시 모두 합격한 면접의 달인 상암동의 장기하 이재헌 학생과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홍대 도예유리하고 국민대 시디과 모두 합격한 이재헌입니다. 어쨌든 뭐 요새 거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합격생들에게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합격했을 때 기분, 어떤 상황에서 그 사실을 마주했는지. 사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시간을 6시로 알고 있어서 그때 보려고 음,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고요. 소리 지르고 그냥 집안 뛰어다니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 국민대는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실 홍대와 국민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를 둘 다 붙었어요. 그리고 둘 다 면접의 비중도 높고 난이도도 높은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학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등급이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수학 빼고는 국영탐 해서 2.7 이렇게 나오고요. 수학까지 하면은 이제 3등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대 적정 성적보다는 수학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약하게 나왔는데, 뭐 물론 국민대는 워낙에 면접의 비중이 타 학교에 비해서도 또 높은 학교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실력으로 극복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일단 좀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학교 모두 면접의 비중이 높고 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이거든요. 어떻게 면접을 진행하셨는지, 문제를 일단 처음 받아들었을 때 홍대 기준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봤던 작품들이 많았어서 그 작품의 미술 사조나 특징 같은 거 설명하기가 그래도 쉬워서 감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요. 드로잉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드로잉 안에 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위주로 이제 어떻게 속도랑 저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면접의 난이도가 둘 다 굉장히 높은 학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데, 면접실의 분위기는 조금 상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각 학교별로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포근하게 좀 많이 대해주셨던 것 같고 홍대도 이제 약간 불친절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약간 좀 근엄한 분위기에서 작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중한 분위기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들의 면접 질문의 어떤 기조라든가 방식 같은 경우는 그쵸, 후기가 많으니까 나를 당황하게 했던 어떤 킬러 질문? 이런 것들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도 자기소개를 보통 먼저 물어본다, 뭐 꿈 얘기 물어본다 이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성적 얘기를 먼저 물어보셔가지고 거기서 살짝 좀 당황을 했던 것 같고요. 제 성적이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우상향 그래프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물어보셨고, 뭐 수학이 좀 더 다른 거에 비해 안 좋은데 뭐 왜 그런 거 같냐 이런 질문도 하셨고. 자기소개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네, 그냥 진짜. 대뜸 성적 먼저 물어보신 거군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면서도 이런 거 뭘 물어보든 간에 나에 대한 내용을 항상 중점적으로 먼저 섞어서 얘기를 해라 해서 제 성적이 이런 이유는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섞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이 안 좋은 이유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질문 전에 해외에서 살다가 왔다 이걸 언급을 했어가지고, 언어 쪽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잘 하는데 수학은 이제 좋아하지만 한국 교육 과정이 다른 데보다 좀 높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뒤처졌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면접의 달인답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기셨던 것 같아요. 반면 홍대에서는 어떤 질문이 조금.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세 작품 중에서 정면 돌파였나요? 그 작품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교수님들의 만족하지 못한 대답을 좀 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당황을. 살짝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잘 마지막에 풀어내셨나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좀 긴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줬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긴장은 안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을 때 잘 정리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재현 학생이 정시 준비를 같이 실기랑 병행을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면접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를 두고 네. 긴 호흡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네. 사실상 거의 수능 끝나고 좀 급하게 진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저에 대한 그 컨셉 같은 거를 먼저 잡아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기부랑 뭐 미활보랑 엮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타이밍이 조금 급하게 느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뭔가를 외워야 될 것 같고 네. 뭔가를 막 그림을 연습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조금 돌파한 방법이 특이하네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면접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께서도 보통은 뭐 이런 거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나는 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면은 어필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홍대 서울 캠퍼스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는 재현 학생이 풀었던 이 문제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오브제 자체에는 제한을 안 줬던 것 같아서 구슬이나 이런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냥 사람 자체를 그려서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지 않나 싶어서 경주하는 느낌으로, 달리기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내 캐릭터를 강조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짚으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결승선을 가운데에 둬서 사람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다 이런 거를 뭐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거기 때문에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서 속도감도 표현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속도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나의 이야기를 강조할 수 있는 형태로 세팅을 하신 거군요. 좋습니다.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준비를 했던 캐릭터를 잡아놨고 그것들을 정돈해 나갔던 과정들이 면접 문제에도 풀이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익대 면접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국민대도 사실 프론티어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난이도가 꽤 높은 걸로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국민대 면접에서도 기억에 남는 질문 혹시 있었을까요? 3학년 때 아무래도 홍대 준비를 하면서 공예과 위주의 작품 내용을 많이 썼는데 왜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지원했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좀 당황을 해서 그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공예도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공예과에 가는 것보다는 이제 CD과에서 더 많은 디자인을 접하는 게 디자인 쪽으로 더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쭉 시각 디자인을 했는데, 반대로 쭉 내가 공예 쪽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각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내가 생기부가 잡힌 게 합격 확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은 진정성만 있다면, 네. 그리고 순발력만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홍대에 비해서는 국민대가 조금 더 캐주얼한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좀 편하게 만들었던 질문 혹시 있었나요? 한 교수님께서 운동을 뭘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있어서, 저는 이제 농구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표정이 되게 밝아지시면서 그럼 선수 누구 좋아하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셨어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들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거 다 답하고 나서 면접보다는 이제 그 약간 대화하는 느낌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마음도 편해지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면접 이관왕답게 많은 학생들이 걱정할 만한 포인트들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종 수시를 준비하는, 그리고 준비하면서 재원 학생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에게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미활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게 생기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낮아도 생기부랑 이런 서류가 좋으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기부를 잘 안 써준 학교라고 해도 정말 찾아가서 무릎 꿇는다는 생각으로 생기부를 잘 챙기면은 입시에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런 걸 잘하는 성격인가요? 아니요, 못하는데 이제 선배들이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바꿨던 것 같아요. 어려움과 민망함을 무릅쓰더라도 일단은 생기부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니까 좀 그것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걸 네.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현 학생의 생생한 면접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면접을 준비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의 학종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오늘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